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앞두고 지방대학들이 생존을 위한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교수들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40일 넘게 계속됐던 누런 수돗물의 발생 원인에 대한 용역이 해당 기관들 사이의 주관사 선정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 때 사람들이 몰려 훼손이 우려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광주시가 개방 구간을 분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 MBC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 5명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을 앞두고 지방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생존 경쟁의 중요 변수가 되면서 취업이 잘 되는 대학,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아로마 테라피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수업 시간 분위기가 나지만 학생들이 짜투리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움되는 것도 많이 많고 그리고 수업 이외의 경험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남부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취업 관련 동아리는 무려 38개.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도 취업 관련 실습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실질적인 업무를 그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학생들의 취업 지도를 위해서는 대학 교수 연구실도 문턱이 사라졌습니다. 호남대는 모든 학과에 취업 전담 교수를 배정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도에 나섰습니다. 취업 전담을 한다면 매년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또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자리들을 전공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잘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학들의 이런 노력은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취업률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전남 대학 가운데 6곳이 지난해 취업률 6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 등으로 눈높이 일자리를 선택한 데다 대학들이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누런 수돗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40일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씨는 여전한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용역도 주관사 선정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누런 수돗물이 나와서 마시지도 씻지도 못했던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 40일이 흐른 지난 8일 가까스로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됐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씨는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시행사 4곳에 누런 수돗물이 발생한 원인을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기관들은 나주시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이미지 실추와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자신들이 아닌 제3의 용역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아무래도 안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믿어주는 용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주시 역시 복잡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혁신도시를 조성한 시행사도 아니고 시설물 이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원인증명 용역사를 선정을 하고 용역 발주를 하고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거죠. 주민 불편은 컸는데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가릴 용역조차도 해당 기관들의 갈등 속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 때 사람들이 몰려 훼손 우려가 크다고 환경단체가 지적하자 광주시가 개방 구간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정된 4차례 정상 개방 가운데 2번은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까지 길을 이용하고 2번은 누해봉에서 부대 정문을 통과해 지왕봉, 인왕봉을 보고 부대 정문으로 되돌아오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 때 서석대 주변이 훼손되지 않도록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지역이 고구입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낮 동안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오다가 오후 늦게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광주 15도, 화순도 15도, 순천 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광주가 17도, 나주 15도, 장흥 1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빗줄기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와 무소속 등 후보 5명은 휴일인 어제 빗줄기 속에서도 성당과 교회, 상가 등을 돌며 광주 서구 발전과 정치 발전,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은 오후에는 풍암동 농수산물시장과 롯데마트 등을 도는 강행군을 계속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사.1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저희 광주 문화방송에서는 여야 무소속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 정승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기호 1번 예산불독 정승입니다. 네. 이제 선거까지는 이제 채 열흘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호소하고 계십니까?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호 1번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정권교체, 호남정치 복원 운운하는 정치꾼들에게 우리 광주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역 일꾼 1번을 선택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깁니다. 여야가 정신 차려서 경쟁적으로 광주 발전에 올인할 겁니다. 우리 광주는 발전하고 우리 지역 감정은 해소되고 시민들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러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정치 분야를 비롯해서 가장 특색 있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청년 취업 1등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방대학 전남대학을 졸업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취업이 어렵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 센터 유치, 그다음에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기지 사업이나 서창 마륵동 종합 개발을 추진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호 1번이면 됩니다. 집권 여당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1년만 써보십시오, 1번을. 그러면 광주의 모든 게 확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년 안에 서구의 어떤 뚜렷한 발전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광주의 수건사업인 자동차 생산기지 사업 추진과 서창 마륵동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 두 공약은 1번 이정승과 집권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돼서 추진할 겁니다. 1년 안에 청사진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1번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돼서 광주 현안 사업들을 확실하게 챙겨낼 것입니다. 1번을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네, 후보께서는 제2의 이정현을 외치고 계신데요. 이 초반 지지율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당선보다는 두 자릿수 득표율로 선거 이후 정부 관료로 복귀하려는 의도란 말들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다 맡아도옵니다. 저를 키워준 광주 발전을 위해서 저는 올인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바람대로 이번에는 정말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이 뽑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1번 지역 일꾼을 선택해 줄 걸로 믿습니다. 제가 광주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번을 1년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 헌신적인 구조를 벌였던 진도 동거차도에 에너지 자립섬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검토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자체 발전 시설이 없는 진도 동거차도.
내연 발전기 세대가 있는 서거차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상이 나빠지면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건조장도 전기가 이렇게 자주 가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전기가 자주 끊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이 많습니다. 태풍으로 전기도 전화도 없이 사흘을 버텨야 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월호 사고 때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인 진도 동고차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10kW의 태양광과 150kW의 비상발전기가 내년 7월까지 설치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사업 부지입니다. 당초 마을 외곽에 있는 밭이 검토됐지만 최근 변경됐습니다. 예정 부지는 자연환경지구로 태양광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의 개발은 좀 이렇게 협의를 해줄 거라고 이제 약간은 생각은 했었어요. 마을 폐교가 사업 부지로 재검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말썽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데다 60년 역사의 학교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한 군데 있고 초등학교가 참 역사가 있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동고차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야온입니다. 나주 지역 일부 농민들이 오늘부터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나주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따라 참여농민 166명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상 수매 대금의 60%를 성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합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부당하게 더 가져간 몫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입니다. 광주시 감사관실이 행정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감사관실은 공사와 용역, 보조금 등 부패 개연성이 높은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자들의 불친절과 부조리를 묻는 청렴 해피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는 넥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우울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4연패에 빠지며 시즌 초반부터 지켜온 5할 승률도 깨졌습니다. 5개 구장 중 유일하게 경기가 열린 챔피언스필드. 기아는 4대15로 대패하면서 오히려 맑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락세에 있는 넥센의 3연전을 모두 내주면서 4연패에 빠진 기아. 연패 중에 드러난 유망주 투수들의 동반부진도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 목요일 LG전에서 3이닝 만에 강판된 임기준 선수에 이어 문경찬 선수도 2이닝 5실점으로 제 몫을 하지 못한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올 시즌 한 뼘 잘한 모습으로 불펜에서 활약하던 박준표, 홍건희도 넥센의 화력을 잠재우지 못하면서 경기 초반부터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가장 큰 고민거리인 중심 타선에서 최희섭의 홈런이 터진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입니다. 타선 전체가 꽉 막히면서 고전하던 7회 말. 최희섭이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고 이어 공격의 물꼬가 터지면서 뒤늦게 점수를 올렸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주중에는 홈에서 롯데와 주말에는 잠실에서 두산과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유대회 소식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각국 대표단장 사전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대회 막바지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을 조직위원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경기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며 경기장 개보수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회가 열리는 시점이 7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수촌에 각 방별 에어컨을 설치해 줄 것과 무선 인터넷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의 뱃길이 끊긴 지 10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오는 7월 항로가 개설되면 엑스포 이후 인지도가 높아진 여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남해고속이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운항했던 여수 제주 간 카페리. 선사 측의 사정으로 카페리 운항이 중단된 지 10년 만에 다시 뱃길이 열립니다. 한일고속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여수 제주 간 여객선 조건부 면허를 신청한 뒤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고속은 이달 중으로 일본에서 15,000톤급 정원 810명 규모의 여객선을 들여옵니다. 접안시설 준비와 항로 안전 등 협의를 마치는 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7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에 이제 취항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이제 그렇게 취항이 되려 하면 여수 부두나 제주 선석이 확보되고 또 좀 개량 공사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운항하는 여객선은 매일 한 차례씩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양 지역의 관광객 수송으로 그동안 제주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장흥까지 가야 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객선에는 8톤 화물 차량만 200대 이상 실을 수 있어 지역 농특산품 등의 물동량 운송도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항만과 공항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여수로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운항 중단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여수 제주 간 뱃길. 지역 관광의 중심으로 여수항이 남해안의 해상 교통 관문으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벌입니다. 오늘은 전진숙 의원과 문태환, 김민종 의원이 나서 도시철도 2호선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할 예정이고, 내일은 이은방, 반재신, 김옥자 의원이 나서 KTX가 빠진 광주역 문제와 시장 공약 사업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교육 현안을 질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정책에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마을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교육청의 예산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의 개관 콘텐츠가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은 내일 오후 2시 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상상원 아시아를 주제로 시민 설명회를 열고 목진효 예술감독 등의 콘텐츠 실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문화창조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광주 금연관리센터로 지정돼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선대병원은 올해 전국 시도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후년까지 2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와 함께 장단기 금연 캠프 운영 등을 통해 상담부터 진료, 처방과 사후 관리 등 금연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에 조성되는 은퇴도시 명칭이 중장년층이 모두 선호하는 새꿈도시로 바뀝니다. 새꿈도시는 지난해 9월 이름 짓기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1건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 심사와 전국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이번 전라남도 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은퇴도시는 나약한 이미지란 지적과 함께 기업도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명칭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농화과 수가 지난 2013년에 비해 5천 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농가 수는 16만 가구로 지난 2013년보다 4,700가구가 감소했습니다. 또 총 어가 수는 2만 1,200가구로 5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가와 어가는 모두 5,200가구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남의 농가 감소율은 충남과 충북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고 어가의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 이렇게 약하게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오다가 오후 늦게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치면서 구름 많은 가운데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광주와 담양이 15도, 화순 15도, 나주 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 낮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 17도, 나주 15도, 장흥 15도, 여수도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내일부터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